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환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하게 될 차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입니다. 자, 이 토레스 EVX는 중형 SUV 토레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 SUV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기 SUV 토레스 EVX를 시승하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토레스 EVX 먼저 출시되었던 그 내연기관 버전의 토레스의 인기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이 토레스 EVX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들 덕분에 시장에도 꽤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국산 차종으로는 처음으로 LFP 배터리를 이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LFP 배터리 듣기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토야를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자, 이 LFT에서 이 L은 리튬을 말하고 F는 철을 말하고 그다음에 P는 이제 인을 말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리튬을 음극재로 쓰고 인산철을 양극재로 쓰는 그런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LFP 배터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른 전기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배터리들 있죠. 그런 배터리들은 보통 이제 망간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그런 원소들을 이제 양극재로 사용을 하는데, 그 배터리들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이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가격인데요. 자, 일단 지금 이 차도 그렇지만은 먼저 LFP 배터리를 적용했던 테슬라의 모 모델 같은 경우에도 좀 LFP 배터리를 적용함으로써 가격을 획기적으로 이제 다운시키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죠. 자, 그리고 이 토레스 EVX에도 그 LFP 배터리를 적용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출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LFP 배터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같은 경우만 제 감상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토레스 EVX의 외관은 전기차로서도 그리고 순수하게 SUV로서도 아주 훌륭한 외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토레스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 열광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주 그 화끈한 그 외관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살짝 순한 맛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한 맛으로 되는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SUV로서의 그런 야성미를 좀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곳곳에 잘 보입니다. 자, 일단 이 토레스 EVX가 내연기관 버전과 다른 부분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요 전면부랑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요 전용의 알로이 휠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전용의 테일램프입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EVX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연기관 버전은 이제 내연기관 버전대로 이제 따로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 버전과 차별성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면서도 좀 전기차면서도 SUV 같은 이 SUV 전기차로서의 그런 매력은 또 그 매력대로 잘 살리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인테리어는 아주 간결해서 보기 좋습니다. 원래 이 KG 모빌리티 쪽 요 인테리어가 살짝 좀 이렇게 어지러웠던 시절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요 토레스 EVX 인테리어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좀 이런 이 내장 소재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질감을 주는 이런 소재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이 대시보드 쪽이라든지 보면은 뭔가 약간 직물의 느낌을 내고 있는 이런 장식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접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이렇게 살짝 밝은 이 쿨 그레이 톤의 요 내장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도어 트림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무드램프가 쫙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 사실 자동차 안에 이렇게 조명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정도만은 그냥 딱 적당한 수준으로 조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시보드 쪽을 보게 되면은 SUV로서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요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속 장치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전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단, 이 플러그 콘솔 하단부에 지금은 여기 각도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이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파우치백이라든가 그런 정도 사이즈의 짐을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고, 이 플로어 콘솔 안쪽에도 공간이 꽤 여유가 있고, 또 이 도어 트림 쪽에도 이제 컵홀더뿐만 아니라 이제 뭐 드링크 홀더 같은 병까지 꽂을 수 있는 그런 듀얼 홀더가 마련이 돼 있어서 수납 공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조장치 패널이 요 안쪽에 숨어 있어요. 저는 뭐 이거 처음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운전을 계속 하면 할수록
참 이런 공조장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제때제때 그냥 바로 그 제자리에 이제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해도 좀 불편한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좀 큰 화면에다가 좀 아래다가 이렇게 숨겨놓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토레스 EB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이드에다 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도 좀 멀리 뻗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 버튼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좀 큼직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이 초기형 이 내연기관 버전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하단부에 나름대로 꽤 큼직하게 이 패널을 마련해 놨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게 항상 이렇게 출력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조작을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놨을까, 그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참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네, 기존 토레스 때도 그랬지만은 이 KG 모빌리티가 점점 시트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요 토레스 EBX에 적용된 시트는 그래도 KG 모빌리티에 있는 그 시트들 중에서 가장 최상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착장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텐션이나 이런 것도 아주 적정하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주행을 할 때도 몸이 생각보다 크게 배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이 KG 모빌리티가 구 쌍용자동차 시절부터 좀 시트 포지션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거든요. 토레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은 이렇게 이제 전동 조절 기능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석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열선과 통풍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차가 이제 뭐 중형급 SUV니까 뭐 충분히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높이가 높아요. 네. 이 천장고가 높다 보니까 머리에 걸리는 게 없어요. 심지어 이 차는 이제 썬루프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거든요. 왜냐면 얘를 이제 차량을 수납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머리 공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저는 이 토레스의 이 실내 공간,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좌석은 지금 이제 좀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좀 작은 폭이긴 하지만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이 급에서 꽤 오랜만에 보는데 이 피크닉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네. 피크닉 테이블 이거 정차 중에만 쓰셔야 됩니다. 네, 정차 중에 여기서 이제 뭐 간식거리 같은 거 드시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데, 이 피크닉 테이블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태블릿을 얹어놓고 이렇게 좀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실내에 앉아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차의 내연기관 버전도 시승을 했었잖아요. 그 내연기관 버전하고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토레스 EBX는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탑재를 시켰냐? 차량 바닥에다가 이제 내장을 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차량 바닥 쪽에 외장으로 이렇게 이제 접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볼트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버전의 실내 공간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토레스 EBX는 내연기관 버전과 트렁크 용량이 동일합니다. 일단 요 러기지 스크린 아래쪽에 있는 기본 공간만 703리터에 이제 이거를 러기지 스크린을 걷고 요 상부 공간까지 다 같이 쓰게 되면은 839리터, 그리고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떼고 뒷좌석까지 전부 접어주면은 1662리터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높이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설계된 이 트렁크 공간의 또 다른 장점은 제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KG 모빌리티 쪽 SUV들을 시승하면서 항상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실내 높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머리도 되게 커가지고 참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낮은 차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몸이 구겨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토레스 EBX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허리가 완전히 펴져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SUV들에 비해서 훨씬 여유 공간이 넓어요. 특히 이 높이 부분에서는 진짜 거의 한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SUV 모델들 이제 이 트렁크 위쪽에 앉아보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확 구겨지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 EVX는 그렇게 몸이 구겨지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누워볼 건데, 자,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날 때 보면은 머리가 거의 지금 닿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박을 하시면서 좀 일어나시다가 이제 머리 부딪힐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토레스 EVX는 난 전기차를 타고는 싶은데 차박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토레스 EVX는 이제 전기차죠. 네, 그래서 파워트레인 구성이 아주 단순합니다. 네, 그래서 이 토레스 EVX에는 뭐가 달려있냐? 207마력의 최고 출력과 34.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이제 탑재가 됩니다. 이 전기 모터는 이제 전륜 차축에만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차는 이제 4륜 구동은 안 되고 전륜 구동만 이제 가능한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레스 EVX에 탑재된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LFP 이제 배터리 팩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자, 총 용량은 73.4kWh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국내 기준 최대 주행 거리는 이제 400km가 좀 넘는 아주 우수한 그런 주행 거리를 또 지니고 있죠.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이 LFP 배터리 자체의 좀 우수한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혹한과 혹서가 공존하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절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배터리 팩에 비해서는 이 차이가 조금 적은 편이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인데 뭐 가속력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냐 싶습니다. 자. 야. 야, 역시 이 전기차의 이 순간적인 이런 퍼포먼스 있죠. 역시 이거는 내연기관 차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크면은 뭐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사실 내연기관은 참 동력의 생성에서부터 전달까지 참 그 많은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좀 손실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력이나 토크 특성도 다르고 그 무엇보다도 그냥 이 구동축 자체에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낭비 없이 아주 쭉쭉 뻗어나가주는 그런 가속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207마력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내연기관 버전보다 살짝 높아요. 오히려 사실 이런 가속 성능이나 이런 것만 따지면은 내연기관 버전은 오히려 훨씬 앞서요. 왜냐면 또 이제 전기 모터라는 것 자체가 초반부터 토크를 막대하게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견인력 좋은 그런 기관차들도 보면 대부분 전기 구동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레스 EVX도 발진 가속도 그렇고 추월 가속에서도 오히려 내연기관 버전을 더 능가하는 것 같다 싶은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링 면에서도 토레스 내연기관 버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 차가 이제 전기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이제 차량에서 가장 무거운 배터리 팩이 가장 아래쪽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내연기관 버전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짝 좀 더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주행 질감 면에서는 내연기관 버전보다 훨씬 낫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동력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이 주행 질감이 내연기관 버전보다 훨씬 좋다는 느낌을 줘요. 자, 정숙성이요. 이 정숙성은 제가 지금까지 시승해봤었던 구쌍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KG 모빌리티 전체 차종 중에서 최고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조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조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엔진 소리에 묻혀 있었던 다른 소음들, 그런 소음들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토레스 EVX는 그런 부분들을 꽤나 꼼꼼하게 잘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잡아내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시승해봤던 범쌍용계 차량 중에서 가장 정숙한 그런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승차감은 어떻냐면은 지금 이 토레스 EBX는 내연기관 버전의 토레스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는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 버전보다 좀 훨씬 무겁거든요, 차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무거워진 무게가 이제 위로 쏠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쏠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곧 무게중심이 훨씬 낮아졌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훨씬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아진 무게중심과 또 훨씬 더 보강된 이런 서스펜션, 그리고 이런 이제 조작계통 덕분에 훨씬 개선됐다고 해야 될까요? 내연기관 버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토레스 EVX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중형급 전기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본에 해당하는 그 내연기관 버전의 넉넉한 그런 실내 공간과 여러 가지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을 거의 고스란히 챙길 수 있으면서도 이 전기차로서의 이점은 또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서 저는 이 토레스 EVX 굉장히 완성도 높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전기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록 4륜구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SUV로서의 이런 아주 대담한 이런 용모, 그리고 전기차로서 거의 뭐 마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00km의 벽을 이제 돌파한 그런 정말 몇 안 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토레스 EVX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토레스 EVX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중형급 전기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형급 전기 SUV가 이 가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이 토레스 EVX의 가격은 이제 4,500에서 한 4,900만 원 그쪽 사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에 금액되면은 그 정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 기준으로 최대 주행 거리가 422km에 달하기 때문에 그 마의 400km의 그 벽을 이제 돌파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토레스 EVX의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거의 3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토레스의 내연기관 버전과 거의 비스무리한 가격으로 이 전기 SUV를 이제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레스 EVX는 전기 SUV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이제 앞에서도 몇 가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차는 4륜구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KG 모빌리티가 아직은 이제 4륜구동까지 지원하는 이런 구동기를 아직 개발하지 않은 것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중형급 크로스오버 SUV들은 거의 사실상 MPV의 대체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륜구동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의 이제 요구상 어떤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차를 타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주행 모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리막길 보조 장치를 작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외부의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그 화면 상단에다가 매립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처음에 이거를 대체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하고 매뉴얼도 뒤져보고 했는데, 매뉴얼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상단에 숨어 있다는 걸. 사실 공조장치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런 기능들 뭐 아무리 뭐 많이 쓸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단서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 공조장치 그거 패널처럼. 그리고 또 공조장치 패널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만약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조장치 패널을 옆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안드로이드 그 시스템 그 자체가 오버라이드가 돼버려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상단에 숨어 있는 그 패널은 또 고스란히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약간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좀 아쉬움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토레스 EVX는 상당히 괜찮게 잘 뽑혀 나온 그런 SUV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